오늘은 2024년 5월 27일입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관심주는 초고수익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EPD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L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사업 부분에는 천연가스, 가솔린 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뭐 석유, 화학 및 정제 서비스 뭐 이렇게 석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업종은 오일가스 수송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뭐 우리나라의 S오일, 뭐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회사들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거는 작성을 이게 제가 5월 23일 날 했습니다. 5월 23일 날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가격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PER은 2.25배입니다. EPS가 2.56달러고요. PER은 2.25, 그 다음에 BPS는 12.77달러.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2.06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7.18입니다. 그 2.06은 주당 배당금이라고 했는데 연 배당금이라고 보면 돼요. 연간 배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잠시 후에 배당금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0.51은요 분기배당입니다. 분기배당. 분기배당인 거고요. 어 디비던트 일드,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7.11이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7.1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현재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7.11에서 7.18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비율은 79.53인 거고요. 이 배당 성장은 15년 이상 배당 성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0.51이었는데 0.5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는 거죠. 0.52, 2분기에는 0.53, 3분기에도 0.53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말 종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이 0. 그냥 이 기준으로 보면 분기 1.76에서 뭐 최대 2%까지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7.11에서 8%까지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단 이거는 매매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차이인 거겠죠.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뭐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배당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평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시가총액은 계속 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늘어난다라는 건 현재가가 커진다는 거고요. 현재가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 배당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시가총액은 2019년 이후 사상 최대고요. 기업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뭐 많이 미국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P/E는 지금 여기에서는 10.7배 수준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사실은 2점 몇 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 PER 보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는 2022년, 2021년, 2020년 대비해서는 살짝 좀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수익률이겠죠, 수익률.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캐피탈리제이션의 나누기 리베뉴,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P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SR은 시총을 SPS로 나는 겁니다. 매출로. 주당 매출인 거거든요, 이게. 주당 매출. 이거는 성장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V 기업 가치를 수익률로 나누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PCR로 보면 돼요. PCR로. 현금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투 북은 PBR.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 갖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어렵진 않죠. 그리고 주식수, 현재가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실적 전망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22년의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가장 높았고, 뭐 에비타는 현재가 제일 높고요. 영업이익도 현재가가 제일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익률이 좀 떨어지네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뭐 매출을 적게 했는데 영업이익이 많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는 매출이 적었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6천대다 보니까 18%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사상최대 실적, 그 다음에 EPS, 뭐 순이익률도 높지는 않네요. 그쵸? 그리고 EPS는 사상최대, 딴 거에 비해 사상최대죠. 그리고 2019년 이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모두 사상최대를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 매출액이 좀 줄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타가 있었네요. 제대로 분석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분기를 보게 됐을 때 매출이 줄어들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EPS도 줄어들잖아요. 그 에너지의 특성이 기본 2분기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비수기란 얘기예요. 비수기. 2분기는 에너지주 비수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4년 2분기에 매출액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이 좀 줄고요. EPS가 줍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잘 해서 배당 수익률을 좀 높이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가 계산하는 기술적 분석도 밑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는 여러 곳이 사실은 다릅니다. 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곳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증권사 보더라도 똑같이 뭐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 좀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2명이에요. 이거는 12명이 스트롱 바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은 바이, 1명은 홀드.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되는 거고, 이거는 평균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 그래서 12명이 3개월 동안 향후 12개월 향후 투자 의견을 스트롱 바이로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이 3.18이고요. 최저는 31, 하이 최고는 36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그러니까 28.68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목표 주가까지 15.69%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타겟 했는데 이거는 이제 29를
9가 최저인 거죠. 여기는 31이 최저였는데 29가 최저인 거고요. 평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예상가는 36인데 여기서는 37이고 33.18이었는데 이 평균은 똑같네요. 평균은 똑같고 현재 28.59입니다. 따라서 15.69%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까 전에 12명이 평가를 했죠. 11명은 바이, 바이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명은 홀드였죠. 홀드. 근데 여기에서는 총 24명이죠. 이게 언제부턴가가 중요해요. 언제. 근데 이거는 3개월 동안인 거고 이거는 조금 더 깁니다. 날짜가 길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 달에 4월 4일, 5일 날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 이때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지되는 거죠. 유지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바이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었고요. 팬데믹이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3에서 24가 바닥이고요. 바닥이고 최고는 30.5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항에 붙어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2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이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23에서 24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분기가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떨어지게 되면 27.5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27.5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되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7.3 27.3 여기에서 27.5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27.8에 매수를 해서 손절가를 27.3에 손절가를 잡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마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25.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매수해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홀딩 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25.8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취하시게 되면 아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 박스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박스권대로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8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얘기했던 대로 23에서 24까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DHT 홀딩스 똑같습니다. 여기서 유조선 회사고요.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모나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에 있는 통합 관리 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원유 운반선의 소유 및 운영에 종사를 하고 23척의 선박을 운영 중이고 6척은 정시 용선 중이고 17척은 현물 시장에서 운항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표시가 여기 돼야 되는데 오일 및 가스 수송 서비스 뭐 원유가 되겠죠. 원유. 그 다음에 펀은 11.8배고요. BPS는 1.05입니다. 그리고 BPS는 1.9이고요. PBR은 6.44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PER과 EPS를 잘못 얘기를 해드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빠르게 한번 보고 갈까요?
그렇네요. PBR이 11배, EPS가 2.56. 뭐 그렇게 되네요. 이거를 지금 왜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저평가 수준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면 차라리 이것까지 보고 그보다 낮은가 높은가를 확인해 보면 아마 좀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이 종목이 그 타이밍에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9.13이고요. 주당 배당금은 연간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간 배당. 연간 배당이 1.16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디비던트 그로우라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다르죠. 6개월 정도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줬다가 안 줬을 수도 있고요. 안 줬다가 줬을 수도 있고 한동안 못 줬다가 다시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 배당 비율은 72.1 그러니까 100이면 현금 100이면 72.10은 배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기 배당은 0.29입니다. 그럼 곱하기 4 해보면 4, 9, 36, 1, 1 맞네요. 이거는 똑같네요. 분기당 0.29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0.75에서 9.13까지 폭넓습니다. 폭넓어요. 이게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어떨 때는 0.36을 주고요. 배당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0.19가 최대였고 그전에는 0.2, 0.4 이렇게 배당 줬고요. 이거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 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기에 0.38 줬는데 여기에선 0.2. 요거는 배당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범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고요. 당연히 배당금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분기 배당금이 딱 얼마다 이게 좀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요. 제가 0.2에서 0.36이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치 평가할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네요. 그렇죠.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 그만큼 실적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좋고요. 8.95 2020년은 좀 제외를 하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2021년에 적자였는데 그러면 요거는 제외를 하고 보게 되면 PBR이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평가다. 그 다음에 PSR도 4.36이면 수익을 뭐가 문제가 좀 있었네. 시총이 컸던 건지 매출이 컸던 건지 요게 좀 변수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낮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밸류가 1.95면 이것도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낮다 안 낮다를 기준을 잡는 거는 과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PER이든가 PBR, PSR,
PCR 뭐 책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종이나 시장과 비교를 해서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회사의 과거와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 갖고요. 과거 비교해서 1.95면 이때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PCR 같은 경우는 9배면 이거는 높지는 않다. 뭐 이거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평균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이 평균보다 낮으면 저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만의 방법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출이 2020년이 굉장히 좀 높았네요. 지금은 올해 예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20년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도 이때가 굉장히 높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2020년에 이따가 실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적. 그리고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에너지 관련주기 때문에 EQ는 비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어들고 EPS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3분기부터는 55 하면은 이때는 이상하게 좀 높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있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다시 턴하고 있고 대신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겨울에. 뭐 겨울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2분기에 매수를 해서 3, 4분기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극대화.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극대화가 되겠죠.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은 뭐 24년에 실적도 좋아지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전 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이런 종목을 계속 좀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종목 찾아도 얘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롱 바이 4명이 했네요. 4명. 3명은 매수, 1명은 홀드. 그리고 평균은 16.23이고요. 12에서 24 사이. 현재 주가가 12.38 12.38이니 뭐 31.1%의 수익률이 거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12에서 15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고요. 평균은 16.23이었는데 14.3인 거고요. 로우 타겟은 똑같네요. 로우 타겟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이거는 아까 4명이었는데 여긴 14명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교했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신규 데이터만 보는 게 좋은가라고 보면 저는 당연히 신규라고 볼 거예요. 신규. 왜냐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가 등급을 이렇게 적었다라는 건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와우 파이낸스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홀드와 바이가 많고요. 12에서 15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향후 12개월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센서스가 12.38이었는데 죄송합니다. 14.3입니다. 졸다가 썼나봐요. 제가.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3월 21일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와 투자 등급을 상향한 종목들이 좋은 거죠. 왜냐면 최신에 대한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게 되면 2020년에 실적이 매출이 되게 좋았죠. 매출이라든가 뭐 단기순이 이게 되게 좋았는데 뭐 2022년은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이 바닥이었다 다시 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위에가 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마 AI 전력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12.12였는데 중장기로는 18.5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건 2019년 이전의 차트를 저는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항이 18.5가 굉장히 좀 높았던 가격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2.1, 12.1 여기가 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을 하게 되면 11.5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10.8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3분할 생각을 해서 매수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3분할 생각을 해서 상승 추세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차 12.1 그 다음에 11.5에서 2차 10.8에서 3차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면 주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배당이 동일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뱅킹 시스템 은행의 지주회사고요. 뭐 은행의 지주회사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기업, 기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은행, 프라이빗 뱅킹, 모기지,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출, 그다음에 예금 및 저축, 예금 상품, 보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똑같이 뭐 개인 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은행 업종이고요. 7.32배, EPS가 2.69, PBR은 0.83, BPS는 23.68, 주당 배당금은 1.44, 배당 수익률은 7.16입니다. 뭐 은행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 은행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파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얼마나 반등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이거는 참고로 분기예요. 밑에 있는 거는 분기 배당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4를 곱해 보면은 1.14 죄송합니다. 1.44가 맞네요. 46에 24 2 올라가고 430이니까. 그 동일한 배당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7.16에서 7.17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년 연속 배당이 증가를 했고요. 배당 비율은 66.91입니다. 100이라고 하면 66을 배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023년 2분기부터 배당이 0.36달러를 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2024년에 시가총액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뭐 지금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떼이는 돈도 은근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ER은 8.83으로 저평가죠. 이거는 저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PSR도 과거 대비해서 저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밸류 이것도 저평가죠. 과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수가 계속 늘어났네요. 여기까지는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을 한 것 같고 2023년에 뭔 문제가 있었고
주식을 늘렸다라는 건 전환사채든 어떻게든 뭐라도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현재가 같은 경우도 19.67로 과거 대비해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 좀 줄어들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되게 좋아지네요.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EPS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026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확 꺾인 이유가 뭐냐면 주식수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EPS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EPS는 시총 나누기, 시총이 아니죠,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근데 이 당기순이익 대신 시총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총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순매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요. 영업이익률은 2023년 이때 비하면은 좀 줄어들었네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135였는데 111이니까 이것도 좀 줄어들고, 2분기의 실적이 좀 줄어들다가 3분기부터 다시 턴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 대비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 말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10명이 분석을 했는데 1명은 매수고 9명은 홀드입니다. 그러면 평가가 홀드로 가는 거고, 20에서 25 사이 평균은 21.5입니다. 그리고 현재 19.67이기 때문에 뭐 평균 목표가까지는 9.3%의 수익률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야후 파이낸스인데요. 이것도 뭐 홀드가 많네요. 6명이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 전에 평가했던 거는 뭐 없는 거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평가한 내용이 다르게 들어온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은 계속 유지죠. 그래서 뭐 내추럴, 마켓 퍼폼, 뭐 시장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섹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뭐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차트는 2023년이 주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주식수가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그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23, 27.5, 뭐 무조건 여기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23을 돌파하게 되면 27까지, 27.5까지 올라온다, 이 내용인 거고요. 다만 지금 19를 지지선으로 두고 있는데 19를 이탈하게 되면 17이네요. 17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거고요.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적어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계속 그 내용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그 세부적인 최근의 이슈까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주, 초고수익 배당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